좋은 저녁입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척추측만증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척추측만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은 오른쪽으로 정점이 향하는 곡선을 가진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사람을 뒤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. 이 사람이 우리를 등지고 있다가 뒤돌아보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봐 하고 불렀더니 말이죠.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. 즉, 이것은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.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.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, 즉 호의 꼭지점이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즉, 이런 식의 척추측만증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흔합니다. 왜 가장 흔한지,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아시나요? 하지만 이것은 주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잘 따라주기 때문입니다. 왼손은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.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오른손은 잘 따라주지만 때로는 왼손을 억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무엇일까요? 연관성이 있을까요? 우리가 오른손을 더 자주 쓰고 척추측만증도 주로 오른쪽에 생깁니다.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? 없는 걸까요? 이 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런 현상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. 바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바로 이겁니다.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.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근육이 바로 요방형근입니다. 허리에 위치해 있고 12번째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장골과 이 가로돌기들로 이어집니다. 이 근육에는 세 가지 방향의 근섬유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비스듬하게,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개의 근육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예전에는 생각했고,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근육이 짧아지고 여기 근육이 이완되면 몸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. 이것이 척추측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? 이 이론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각도가 생기는 걸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, 이 부분입니다. 이 각도가 어디서 생긴 건지, 이런 각도가 왜 생겼는지, 그게 궁금한 거죠.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각도가 생긴 건지, 왜 바로 여기 있는 건지 궁금한 거죠. 모두에게 해당됩니다. 척추측만증이나 자세 이상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여기서 이렇게 휘어집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요방형근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. 바로 이 각도입니다. 이렇게 생겼죠? 이 근육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.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? 자, 보세요. 여기서 이 근육이 짧아졌습니다. 이렇게 당겼죠? 하지만 이 근육이 짧아진다고 해서 이런 각도가 생기게 하진 않습니다. 이 근육이 짧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임을 합니다. 여기로 몸을 돌려야 하고 손으로 어딘가를 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든 몸을 회전시킵니다. 심지어 걸을 때도 이런 회전이 일어납니다. 즉, 걸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. 항상 어깨가 회전합니다. 한 발로 서 있을 때, 걸을 때도 한 발로 서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회전이 있으면 한 발로 안정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. 만약 회전이 없으면 바로 옆으로 넘어집니다. 균형을 잃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 제 요방형근이 짧다면 이렇게 회전할 때 이쪽으로 돌려고 하면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대략 어느 갈비뼈쯤에서 흉추 중간 정도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생깁니다. 바로 여기서 아래쪽 갈비뼈들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. 바로 여기
이 각의 꼭지점 부분에서 척추뼈 한 개 정도 위아래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각의 꼭지점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움직임 범위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여기서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거기서 움직임을 만들려고 왜냐하면 이제 움직임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즉 흉추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만 움직입니다. 바로 여기 이 부분에 과도한 움직임이 생깁니다. 이렇게 기울어져 몸이 이쪽으로 쏠립니다. 즉 제가 팔을 움직일 때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두 어깨가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두 어깨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. 만약 허리에 사각근이 짧아져 있다면 팔을 움직일 때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이 아래쪽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즉, 모든 게 정상이라면 어깨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. 이 기울어짐 동안 여기 갈비뼈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서 나중에 이 관절이 더 큰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관절이 다른 부분들 대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움직임이 자주 일어납니다. 만약 오른손이 주로 쓰는 손이라면 한 번 짚고 한 번 내려놓는 식이죠. 즉, 여러분이 주로 하는 모든 동작에서 주로 쓰는 손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과도한 기울임이 계속 나타납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단순히 어떤 방법, 예를 들어 보조기 같은 걸로 이 흉추 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는 호흡에도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. 이쪽 흉곽의 절반이 호흡할 때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죠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모든 움직임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이쪽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쪽 흉곽은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고 호흡할 때도 이 부분에 과도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척추측만증은 보조기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흉곽 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강제로 곧게 펴서 척추가 앞으로 곧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쪽 흉곽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게 낫습니다. 여기서 이 모든 늑간근의 단축을 없애야 합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는 요방형근이 먼저 짧아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에서 광배근, 늑간근, 전고근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해서 우측 척추측만증이 좌측 척추측만증보다 더 흔합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요방형근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, 여러분.